지금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회사 메일로 온 사연입니다. 어머님의 고민이 적혀 있는 사연을 가지고 제가 이걸 읽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모범생이란 말, 잘한다는 말, 칭찬 듣고 자란 아이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인정받고 싶었을 테니까, 엄마의 착한 딸이고 싶었을 테니까. 6학년 교우 문제로 11월부터 신체화 증상이 나타났고 6학년 처음 수학학원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네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 말에 상처 입었습니다. 처음 학군 변경하고 중학교 입학한 후 트러블 생겨서 전학을 원해서 전학하였고 진학 후 아이들 행동에 민감해서 위탁학교 3개월 다녔고 1학년 마무리하고 2학년부터 은둔 고립 생활 중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자퇴한 거예요. 이런 생활하며 시도 작년에 2번 하였고 지금 산책도 하고 샤워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고 하루에 한 번 본인이 먹고 싶은 것 배달해서 먹고요. 하루에 몇 번씩 죽을 생각한답니다. 요새 자주 하는 말, 난 불쌍해, 답답해, 심심해. 부모를 잘못 만났어. 혼자 살고 싶어. 부모가 이러는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겠어?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서 너무 싫어. 내가 말하면 자기 말에 공감 안 하고 아빠랑 동생 편에서 쉴드 친다고 합니다. 박사님 영상 보면서 마음 다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저런 말 할 때마다 뭐라 답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말하면 화를 냅니다. 작년에 박사님과 잠깐 통화했었어요. 네, 저도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제가 통화했었고 이 사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운전도 미숙하였지만 제가 좋아질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당연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여지는 이 모든 양상은 사실 이게 다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아이 이야기를 빼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엄마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좋아질 케이스입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박사님의 이 말에 제가 너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0만 원이란 사전 상담 비용이 제겐 큰 비용이어서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룹 상담 신청하였는데 언제 시작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뭐라 말해야 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나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딸에게 미안하고 뭐래 말해야 될지 몰라 사연 적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제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셨죠? 제 사무실에 오시는 모든 케이스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 때 제 사무실에 오십니다. 저희 장 선생님은 사전 상담 문의가 오면 다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니까 이분이 2023년도 언제 전화하셨던 분이구나. 이분이 2024년도에 전화하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사연이 넘어올 때 박사님 이분 2024년도에 전화하셨던 분이에요 라고 사연이 넘어오죠. 무슨 케이스였어? 라고 물어보면 비용 이슈가 있어서 사전 상담 캔슬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하루에 한 번은 배달시켜서 먹네요. 저도 가끔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데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10,000원 이하로 배달시킨다고 그렇게 배달이 되진 않거든요. 이 아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배달을 해서 먹는다면 아마 한 달에 음식 시켜 먹는 데만도 50만 원 이상을 쓸 것 같은데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6학년에 수학학원을 갔다. 처음 수학학원 갔다 이 얘기를 보니까 넉넉하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아이 수학학원도 보냈네요. 이 아이 수학학원 보낼 때 어머님은 아마 남들이 가니까 다른 건 못해도 수학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30만 원이란 사전상담 비용이 제겐 큰 비용이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생각해보면 큰 돈도 아니죠. 그래서 망설였다. 해결해야 될 건 이 아이가 은둔 고립 생활 중이다. 이 아이는 지금 극도의 절망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2번의 시도를 했겠죠. 샤워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한다. 수치심이 너무 가득한 아이들은 집 밖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죽을 생각 한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아이가 죽고 싶다는 이 아이가 엄마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게 정말 극도의 절망감으로 들리시는 건지, 아니면
또 죽겠다고 하는구나. 그냥 속상하다. 이렇게 들리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 죽고 싶었던 엄마들은 내가 10대 때 끊임없이 가난 때문에 또는 엄마의 정서적 방임 때문에 또는 아버지의 신체적 폭력 때문에 죽고 싶었던 엄마들은 나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도 살았잖아. 나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결국 죽지 않았잖아 라는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는데 살았잖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요새 자주 하는 말, 난 불쌍해, 답답해, 심심해, 부모 잘못 만났어, 혼자 살고 싶어, 부모가 이러는데 사회 나가면 어떻겠어? 그렇죠. 부모가 이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서 너무 싫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아이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도 다 진실입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이가 자살 시도를 2번 할 때까지 어머님 가만히 계셨냐고. 박사님의 좋아질 케이스입니다에 안심하고 계셨다. 좋아질 케이스란 얘기는 손을 댔을 때 좋아질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손을 댔을 때 얼만큼 좋아지느냐, 언제쯤 좋아지느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 유튜브 영상에서 시도하고 온갖 일탈을 감행했었던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케이스도 2년 걸렸습니다. 부모 치유학교를 시작으로 그룹 상담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5번의 그룹 상담을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 겁니다. 아이가. 괜찮아진 겁니다. 아이도 엄마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찍고 금요일날 수업을 하면서 자기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뜨겁게 우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해냈던 그 모든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또 이제 위로의 심리학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질 케이스죠. 세상에 좋아지지 않을 케이스는 몇 개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돈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 돈이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아. 그리고 아이도 알아.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거. 좋아지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이렇게 좋아질 케이스입니다. 내가 얘기했다는 건 그냥이 아니라 손을 대고 엄마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치유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내 아이가 내 옆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준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지죠.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냥 안심하고 있었다. 막막한 마음에 적어봤다. 어머님이 30만 원이란 사전상담 비용이 저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학학원 보낼 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이 아이를 학원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아이 학원 보내려면 간식값에 수학학원비에 거기에 특강비에 문제집 사는 돈까지를 아깝지 않게 다달이 지출했었던 그 돈을 왜 30만 원 사전 상담비 한 번이 이게 큰 비용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치를 몰라서였을까요? 지금 이분이 치유학교를 신청하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 선생님 번호엔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걸 스타트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분이 이걸 치유해낼지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걸 10번의 그룹 치유 학교 여기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이게 10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상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이 아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엄마가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그 안심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러고 있다고 해도 내 부모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 마음 안에 있는 돈에 대한 결핍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이 아이의 수치심이 곧 나의 수치심이기 때문에 어머님 안에 수치심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어머님 안에 모두 해결되어져야 되냐면 이제는 압니다. 내가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결국은 내가 이걸 망친 게 나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어머님 안에 죄책감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뭐를 해결해야 될지 정말 이만한 실뭉치 하나를 들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사전상담 문의를 했다가 지금 상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계속 소위 말하면 콕 눌러보고 너무 부담되는데, 콕 눌러보고 너무 부담되는데 이러고 물러서셨다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연락 오시는 케이스들이 아주 꽤 많습니다. 요즘. 그럴 때 답답하죠. 10번이면 해결될 케이스를 왜 30번까지 가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제 분노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연들은 어찌 보면 녹록한 사연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담들이 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지? 난 진짜 이 아이를 구하고 싶은 게 맞아? 그때 진실되게 내 안에서 모르겠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이의 힘들어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삶이지, 죽고 사는 것도 하늘이 하는 거지,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여기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진심과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나면 자식의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모두에게. 이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께 자식을 구하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못하십니다. 얼마 전에 왔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전상담 오셨는데 고객의 사연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웠고 충분히 들었고, 저는 마음으로 이 상담 정말 싸게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저 어머님 구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선 진심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표현선생님이 같이 사전상담을 들어오셨는데 표현선생님이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는 못해요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 저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표현선생님이 저렇게 야박하지? 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작년 겨울에 아이랑 일본 여행을 갔어요. 여기서 전 그냥 무너졌습니다. 일본 여행을? 왜?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무리해서 갔어요. 형편은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돈키호테 앞에서 아이가 쇼핑을 하고 싶다는데 너무너무 그걸 사줄 형편은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해서 30만 원어치 애를 사주고 그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행 왜 갔어요? 왜? 아이가 원하니까? 형편도 안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래서 선생님이 이 상담을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한 거구나. 난 정말 그냥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박사님 우리 아이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좀 구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맡았던 상담이고, 이 절실함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상담이 지금 3번 지나가고 있는데 표현선생님 이야기로는 너무 잘 해결되고 있다고, 너무 잘 따라와 계신다고,
박사님 10번이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본인은 그냥 10번 안에 이 집안에 있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해결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절실하시다면 움직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좋아지기에는 이 시대 아이들이 병듦이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거면 이렇게 긴 사연이 저에게 넘어오지도 않습니다.